변호사님, 혹시 아이가 있으십니까? 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네,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둘 다 제 자식인데요. 부럽네요.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셨어요. 아버지는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몸으로 과일 장사를 하며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죠. 다만 저희를 똑같이 키우시지는 않았습니다. 큰형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도 모두 형의 몫이었죠. 그리고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형이 잘 되는 게 니들이 잘 되는 길이요. 그리고 둘째 형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넷째는 막내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게요. 아버지에게 저는 뭐였을까요? 다른 형제들보다 저를 덜 아끼시는 것 같았지만 저를 미워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욱 아버지의 시선을 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인정. 오로지 그것 하나만을 위해 갓 20살이 된 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과일 도매업을 하셨는데 직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에이, 요즘 젊은 것들은 근성이 없어. 다 일 좀 가르쳐 놓으면 도망가니 원. 아이고 물어봐. 내 몸도 예전 같지가 않은데. 아버지, 제가 할게요. 당시 대학에 갓 입학했던 저는 아버지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뭐? 네가? 학교는 어쩌고? 아버지도 그러셨잖아요. 그런 삼류대학 다녀서 뭐가 되겠냐고. 제가 대학 그만두고 아버지 일을 도울게요. 너 진심이냐? 아버지는 한참 뭔가 생각하시더니 딱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가게 욕심내는 거면 관둬라. 난 너한테 가게 물려줄 생각 없다. 에이,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돕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옛날부터 머리는 없어도 몸은 튼튼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든지. 고맙다는 말, 듣고 싶었던 그 말은 끝까지 듣지 못했지만 당시에 저는 아버지의 미안해하는 표정만으로도 이미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후로 10년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둘째 형님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막내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큰형님은 귀국 후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얼마 안 돼 사업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는 잘 생각했다며 사업 자금을 대줄 테니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10년, 저는 월급 한 번 받지 못한 채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가게를 파셨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당장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가게를 파셨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래, 팔았다. 아니, 어떻게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내 가게를 파는데 왜 너한테 보고를 해야 하냐? 아버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뭐? 제가 10년을 아버지 밑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그런 상의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생판 남한테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아니 이놈이. 많은 걸 바라던 게 아니었습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어깨를 두들겨주는 손길이면 충분했는데 그 후 저는 아버지를 떠나 다른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나이 30에 처음으로 월급이란 걸 받는다고 생각하니 헛웃음밖에 안 나더군요. 아버지는 명절에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명절 때 저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네가 나한테 배워먹은 걸로 지금 밥 벌어 먹고 사는 거야. 네네, 아주 감사하네요. 아버지에 대한 기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슬픔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그 모두였는지. 아버지 장례가 끝나자 작은 형은 상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의 정리가 아직 안 되네.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큰형은 이런저런 핑계로 상속 협의를 계속 미루었습니다. 둘째 형과 막내는 큰형이 좀 이상한 것 같다며 수긍거렸지만 저는 솔직히 상속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날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 이게 뭐야? 왜 아버지 땅이 형 단독 소유로 되어 있어? 큰형은 이미 한 달 전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쩌겠냐?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자, 여기 유언장. 큰형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장남인 큰형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2년 전 토지를 장남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을 공증증서로 남겨두신 겁니다. 둘째 형과 막내는 억울하다고 펄펄 뛰었지만 솔직히 그 둘도 이미 아버지에게 받은 게 많습니다.
둘째 형은 결혼할 때 큰 돈을 받았고 막내도 아버지 토지가 일부 국가 도로로 수용될 때 현금을 증여받은 걸 제가 알아요. 유일하게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건 저뿐입니다. 10년 넘도록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월급 한 푼 받은 적 없는 접니다. 의뢰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좀 찾아봤습니다. 이미 토지가 명의 이전됐기 때문에 재산 분할 소송은 못하는 거죠.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했어야 하는데 형이 1년을 질질 끌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한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선생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군요. 아버지가 직접 큰형에게 모든 걸 물려주셨는데도 그걸 뒤집을 방법이 아직 있는 거군요.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 사실조회 요청을 하는 등 우리는 아버지가 그간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규모를 꼼꼼히 확인하며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승소에 의뢰인은 본인의 유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큰형은 의뢰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셋째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형,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래. 너는 아버지의 뜻을 이런 식으로 꼭 짓밟아야겠니? 형, 나는 평생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에 휘둘리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 이제는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기로 했어. 이 승리가 앞으로의 의뢰인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